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 음력으로 윤6월 초였습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9분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 전쟁 참전 율사묘를 찾으시었다. 15시 18분 특지 항공무력 건설의 첫 기술께서 두 번째 분입니다. 15시 51분 연속 음악 편집물 전시가요에 깃든 이야기 가요 문경곡이 16시 13분 실랑성 편집물 료명거리에 울리는 사랑의 메아리 16시 29분 연속 참관기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 40번째 분입니다. 16시 37분 서계 편집물 심장으로 조국을 노래한 작곡가
17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었다. 17시 12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17시 29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샘골 마을에서 있은 일. 17시 51분 서계편집물 영웅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18시 5분 서계편집물 자랑스러운 창조의 촉후병들. 18시 16분 서계편집물 고향의 숲을 마련해가는 미도운 청춘들. 18시 20분 서계편집물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18시 38분 서계편집물 고산진이 조언하는 이야기 두 번째 부입니다. 19시 1분 현지방송 수타격 전방을 지켜선 자각을 안고. 19시 7분 서계편집물 과학농사가 안아온 응당한 결실. 19시 15분 특집 백두룡장들과 혁명강군 형사들을 찾아 전선천리. 20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었다. 20시 38분 특집 말리말을 타고 비약의 한 길로 1. 겨울사이 증산 돌격전. 20시 57분 추억이 남는 영화 조선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50 최현편 5부를 보시겠습니다. 22시 24분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었다.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군인에게는 전쟁과 평화 시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싸움 준비에서 레일이란 있을 수 없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과 함께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4돌세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용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종 근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참전 13여에 도착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용예위병대 대장이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들을 추모하여 드럽총 구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인민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애국가가 장중하게 조악됐습니다. 화환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인민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이어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조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용예위병대의 군요행진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들의 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1950년대 영웅 전사들이 발휘한 숭고한 조국 수호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를 조국의 부강 번영과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제부로 간직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과 선군영도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영웅 조선의 자랑찬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 반제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사회주의 협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원수와 싸워 이긴 역사의 길에 물어보라. 미제의 성적이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를 이어 어떻게 싸웠는가를 사랑 승리만을 떨쳐가는 힘나는 전통 승리 오직 한길 서서히 길이여라. 속의 산과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피 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장난 아들 딸들, 불멸의 그 이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뚫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사랑 사랑 승리와 일, 뚫쳐가는 빛나는 전통, 대의 승리 오직 한 길, 서서히 길이여라. 성수는 국기 우연 태양의 빛바른 곳이다. 그 햇빛 백승내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복음으로 미지의 멸망을 선언하.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사랑 사랑 승리와 일, 떨쳐가는 빛나는 전통, 대의 승리 오직 한 길, 조선의 길이여라. 대의 승리 오직 한 길, 조선의 길이여라. (2015년 4월) 유구한 세월의 증견자인 저정의 산 백두산에 격동적인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에 참가한 전투 비행사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선 영영한 전투 비행사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70년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남다른 믿음과 기대 속에 볼패 혁명 무력으로 강화되는 조선의 항공군의 빛나는 개성을 다시금 세계 앞에 보여준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보도를 들으면서 1947년 8월에 조직된 첫 정규적 항공대회의 한 성원이었던 김한흥 노인은 크나큰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1949년 비행사 기술근무원반 졸업식에 참석하신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영광의 그 순간이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압축하며 다시금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늠름한 졸업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오늘 졸업하는 동무들은 새조선의 항공대를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귀중한 미천으로 된다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교시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지금 김한웅 농인은 우리 항공군의 첫 기술기에 새겨진 많은 역사적 사실과 자료들을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운종 속에 2차례나 노병 대표로 전승절 경축 행사들에 참가했고, 최근에는 항공군과 관련된 귀중한 사적 자료를 발굴 고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때 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살아있다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달받고, 그는 노당 입장하여 쓰고 또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는 것은 스스로 택한 여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가 쓴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항공군은 백두산 졸세 위인들의 품속에서 태어났고 그 품속에서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체험자의 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백두산 3대 장군의 품속에서 첫 정규적 비행대가 창건된 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백두산 3대 장군의 손길 아래서 항공군이 한층 강화 발전된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1947년 8월 20일에 첫 정규 비행대로서 평양학원 비행대를 조직하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100여 명 규모였던 비행대를 불과 1년 후인 1948년 9월에 첫 비행연대로 확대 발전시키셨습니다. 이 첫 비행연대 명칭은 곧 제25 비행연대로 개칭됐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비행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비행연대의 대열 편성에 이르기까지 연대의 모든 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臨時 대열 참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편집표를 보라고 뭐 복잡하지요. 그거 다 덮여쓰고 그래가지고 말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때 김일 동지 방에 가서 심의 받고 있었습니다. 앞타에 달리는 거. 그때 이대한 수석의 수원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김일 동지가 지금 항공연대 자식 편집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 앞타에 나오는 대표를 한참 동안 보시고 복잡한 편집표를 영케 만들었다고, 그 편집 만들게 된 경위를 요약하신다면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비행 영토가 작은 나라다. 보장부대하고 비행부대하고 합치라. 비행부대에다 배설시키라. 함께 나가라. 그 결심하시면서 우리가 이거 처칭하는 그때는 일반 군 건설 상례에 따르면 연대 대대 진주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거 추진하는 조건하에서 실적이 맞게 했다. 연대가 직접 중대를 지휘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편제는 자기 실적이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비행 면적이 크지 않은 우리나라 조건에 맞게 우리식으로 대열 편제를 갖춘 제25 비행연대에는 추격기 대대, 습격기 대대, 기술대대와 함께 효도대대도 있었습니다. 항공군에 필요한 보장 단위들도 함께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효도대대에서는 신입 비행사들과 기술 군무원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1949년 5월 8일에 기술군무원반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이날 졸업식에 나오셨습니다. 비행연대 열병식이 진행됐습니다. 아직은 땅에서 발을 힘차게 구르며 만세를 외쳤지만 이 용감한 비행사 태호가 하늘의 열병식을 펼칠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자주 비행연대에 나오시어 비행장을 잘 꾸리고 비행훈련을 잘해서 부대의 전투 준비와 전투력을 더 강화할 때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가을
어느 한 비행장을 찾으신 어머님께서는 병실 앞에 있는 속보판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속보는 며칠에 한 번씩 발간하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일꾼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발간한다고 보고드리자 어머님께서는 속보는 새로운 그 당 정책이 나오면 수시로 발간하여야 한다 하시면서 위자스미 현명한 용도 밑에 공화국 국방부에서 이룩된 재반민주개혁의 성과를 제때 때 널리 소개 선전해야 한다고 이게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비행사들이 아무리 군사 기술 수준이 높아도 정치 사항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적과 인민과의 복만은 참다운 일꾼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949년 5월 어느 날에는 신입 비행장이 나오셔서 일부 신입 비행사들 속에서 일제 때 공부를 하지 못하여 그 지식이 없어 하늘 나는 기계를 어떻게 다루겠는가 하면서 신심이 없어하는 이런 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적지 않은 유학대원들 가운데도 학교 문 앞에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그들은 적과 외놈들과 싸우려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공부만은 정말 못하겠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유일한 장군님께서 학습은 효명한 사람에게서 첫째가는 임무라고 하신 이 가르침을 심장에 새기고 꾸준히 학습하여 끝내는 훌륭한 군사 정치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이 사실을 보여드려 신입이 없어하는 신입 비행사들에게 담을 키워주기 위한 시범 비행훈련도 조직해 주셨습니다. 1948년 11월 초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는 보수 작업을 거의 끝낸 어느 한 비행장을 찾으셨습니다. 자주 와보신 비행장이었지만 이날따라 마가울의 햇빛을 받으며 넓게 쭉 뻗어간 활주로가 더없이 정답게 안겨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대가 오늘 비행연대까지 가진 무력으로 강화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니 해방된 저국에 오지 못한 전우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이 비행장을 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행연대를 찾으실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장군님께서는 이미 전부터 비행연대를 4단으로 확대하실 구상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 훌륭한 비행사, 기술 군무원들을 많이 키워서 장군님의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자고 하시면서 비행사들의 생활도 따뜻이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1948년도 10월 초에 어머님께서 차 타고 문수리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차에다가 사과를 싣고 나오셨습니다. 사과를. 어묵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사들이 달려와서 저만 달려와서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받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동무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그러면서 사식이 놓은 사과함을 내렸습니다. 그 사과권에서 일일이 안 해주셨어요. 이 사과는 장군님께서 동두에 보내는 병사과입니다. 이 사과 맛을 보면 기운이 더 날 거예요. 일이죠. 그때 제일 나이 어린 최원옥이가 제일 나이 어린 동무는 나이가 몇 살이고 고향이 어딘가 물었습니다. 그때 최원옥이 나이는 20살이며 고향은 해령입니다. 해령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령은 백살구도 많고 참으로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때 최원옥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써서 저는 그걸 아십니까? 내 고향도 해령입니다. 오늘 동무를 만나니
고향생각이 떠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집을 떠나서 이제 가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만나니 고향생각이 떠납니다. 그때 대행사들이 모두 와서 어머니 저거 해방된 지 3해가 지났는데 이리야 장군이 건국 여부 보자 하신다고 그렇게 큰 고향심을 가보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제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공부 사업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 되겠는가. 이제 앞으로 다 나라 형편이 잘 되면 그때 가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48년 12월 19일에 평양 문수리 비행장에서는 제25 비행연대의 군기를 수여하는 의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의 위임에 따라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강건 동지가 군기를 연대장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날 오후 몸소 비행장에 나오신 오보이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수 고문,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처음으로 국적 표식을 한 비행연대 비행기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역사의 순간, 격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수 고모님께서 몸소 창안하신 국적 표식을 동체 좌우축과 좌우 날개 밑에 새긴 비행기들은 그대로 천갈래 만갈래 하늘길이 있어도 항일의 전통을 이어서 오직 결사옹이의 항로, 결사수호의 항로만을 나눌 의지를 담은 우리 항공군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방된 지 얼마 안 되는 때에 하늘의 열병식이 진행됐다고 하면 아마 쉽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하늘의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그 항공군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자랑찬 제25 비행연대는 조국 해방 8시 되는 1949년 8월 15일에 하늘의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그때 우리 인민은 자기의 비행기들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쉽게도 그때의 화면들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열병식은 사실 오보이 수령님께서 평양 학원에 항공반을 내오실 때부터 구상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48년도 이지한 스님께서 국제표식을 보라 나오실 적에 그때 연대장이 다 항공연대의 마음을 담아서 내년도 8월 15일에 꼭 영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연대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때 수령 준비된 비행사라는 게 11명 교원들, 11명.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이지한 스님께서는 연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한국의 건설에서 한정의 일부시 하는 것은 큰 정청일 가진다. 그런 11명 가지고 그런 초라한 일부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6월 초에 이지한 스님께서 비행장에 나오셔서 훈련을 보시다가 새로운 비가 단독비가 끝난 학생이 32명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셔서 32명 이름을 다 수레 일일이 적으셨어요. 당연하셨어요. 그 말씀 하시면서 내가 그때 나가 알아보니까 단독비가 끝난 학생이 32명이라고 했어. 근데 그때부터 벌써 몇 달이 지나가는데 지금 다 단독학교 아니지. 아직 학생들이 돼서 고급 훈련을 마저 끝내면 그렇지만 그날 열병식이야 투수병이 하나도 아닌 건데 뭘 들어서 그 학생들을 잠시 합니다. 엄하게 찍었어. 부대장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나는 그때 대사님과 해외청가 있다. 이제한테 교실을 전하면서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놈으로 선발해서 특별 훈련돼서 참가시키시오. 이제한테 교실은 그때 몇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겠는가 밤낮 고심하는 걸 순간에 풀어주셨습니다.
제25 비행위원회에서는 하늘이 영병식을 진행할 때 대한 위대한 수령의 교시에 따라 1949년 8월 15일 조해방 4주년을 맞으며 하늘이 영병식을 성대히 진행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보병, 땅구병, 포병 등 지상부대들이 힘있게 지나가고 하늘에서는 주도기를 전두를 해서 뒤에는 2대의 대열기가 1개의 소열을 짓고 추격기, 습격기 6개의 편대가 힘있게 적산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위장님께서는 한일 열병 편대들을 보시면서 아주 한일영사들이 장하다고 제25비운대 군인들에게 자신의 감사를 준다고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조직돼서 1년 남짓한 기간 부대의 전투력과 기술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온 제25 비행연대는 1949년 10월 비행사단으로 개편 강화됐습니다. 이 비행사단은 추격기연대, 습격기연대와 비행사 기술근무 성원들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교도연대, 그리고 보장구분대들로 편성됐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시기 근위부대의 칭호를 수여받은 제56 추격기연대가 바로 이 사단의 추격기연대였습니다. 1949년 12월 18일 첫 비행사단의 비행사 기술근무원반 졸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어버이 수령님 곁에는 어머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새조선의 항공군 창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어머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으로 해서 비행사들의 마음은 더없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때 열병식 저는 일정대 지휘관으로서 나갔습니다. 애남절에 있어서. 그때 이대한 스님께 경례를 드리자 이대한 스님께 손 높이서 시고 담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 누이는 이대한 스님의 곁에 섰죠. 자신들 축하해 주시는 어머니 영상이 안겨와서 절로 눈물 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눈물 흘리면서 나갔습니다. 새조선의 항공대 창설을 위해 기울이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어머님의 불멸의 노고에 대해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자주 주옥하시곤 하셨습니다. 1973년 12월 24일 온화한 비행장을 찾아주신 어버이 스님께서는 해방 후 김종숙 어머님과 함께 이 비행장을 찾으시던 그때를 감회깊게 해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김종숙 동무의 생일날이라고, 김종숙 어머는 해방 후 항공대 창설을 위한 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이 생일날을 맞고 보니 감회가 더욱 새롭다고 그러시면서 나는 김종숙 동무의 생일 때마다 김종숙 동무가 그렇게 살아가던 사행가의 노래를 즐거워 부르곤 한다고 하시면서 동무들과 함께 사행가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창을 떼셨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어버이 스님께서는 오늘 김종숙 동무의 생일날에 그를 추구하여 노래를 함께 불러준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1989년 12월 24일 또다시 미림 비행장을 찾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해방을 하는 김종숙 동무와 함께 이 비행장에 자주 나오곤 했다고 하시면서 해방 후 김종숙 동무는 새조선 항공대 창설을 위한 나의 사업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종숙 동무가 살아있다면 지금 나이가 72살인데 무병장수하는 우리나라에서 72살이면 많은 나이가 아니라 김종숙 동무가 살아있다면 지금 내 곁에서 많은 일을 도와주었겠는데 너무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참으로 해방 직후 비행사 한용, 비행기 한 대 변변이 없었던 용 상태에서 자기의 첫걸음을 뗀 우리의 항공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유능한 비행사, 기술근무 승무원들과 여러 가지 현대적인 비행기들을 갖춘 연합부대로 급속히 장성 강화되어 저국의 하늘을 튼튼히 포위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은 정녕 내저국의 하늘이 억년 푸르길 바라시며 끝없는 노고와 헌신을 바쳐오신 백두산 3대 장군의 열렬한 애국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흐르는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도 모든 군종을 다 갖춘 정기적 혁명무력을 가지지 못했다. 어떻게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미제가 도발한 전쟁을 이겨내는 세계적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정기적 혁명무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한시도 중단 없이 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혁명의 매 단계마다에서 미제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엄혹한 도전을 이겨내며 승승장구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저국의 푸른 하늘을 사랑합니다. 이 하늘이 언제나 티없이 맑고 푸르도록 한생 끝없이 바쳐오신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며 후손만대에 전해갑니다. 그것은 그 불멸의 업적 속에 내조국의 운명이 만대로 지켜지고 우리 모든 가정의 운명, 내 개인의 운명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께서 격려하는 장군님께서 한생 걸으신 주체적 항공군 강화의 길을 오늘은 우리 원수님께서 걷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에 대한 현지 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격려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배울 때마다 오랜 추억을 간직한 모세